제가 방송을 100회까지는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모든 동료들 또 그리고 지인들에게 제 방송을 직접 보내주는 그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더위가 뭐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엘니뇨라는 그런 기후 상황 때문인지 우리가 지금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소위 이렇게 더운 날씨 이런 징후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또 그 질병으로 인해 고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한 156개국에서 4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해서 젊은이들의 광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한반도를 쓸고 왔던 호우, 이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강이 넘치고 모든 계곡, 산사태가 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겨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사망도 하고 그게 또 인재가 겹쳐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극복을 위한 국민적 마음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심상치 않은 북한 정권 그 가운데서 주체형 인간 탑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주체형 인간들, 북한에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주체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길러진 사람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흔히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념, 소위 이데올로기냐 종교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학자들 간에는 그 행위로 봐서는 종교일 수 있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철학이 하나의 사상화되고 또 그 사상이 주의화되는 이런 회개한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사상에 젖어서 본래 순수한 개성적, 개인적 인간의 퍼스널리티가 상실되고 완전히 주체형 인간으로 길려진 그런 세대들을 소위 주체형 인간상, 인간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정치를 지탱하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도록 받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그 주체형 인간들이 소위 사라지고 있다. 또는 주체형 인간들의 일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탈북자의 증언이고 탈북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주체형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소분쟁이 가열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마르크스주의가 레닌에서 혁명을 할 때는 소위 일국사회주의라고는 근거에 공산당 유일체제의 소위 그들 나름대로의 독재형 프로레타리 독재형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일당 독재, 그 일당 독재가 정당화되는 이론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레닌, 스탈린 때 있었던 일국 사회주의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는 공산당이 하나밖에 없고 또 오직 그 당의 절대권은 러시아가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세계 공산당들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전 세계 만국의 프로레타리아트라고 그랬으니까 전 세계가 동일한 그 개념 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정착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 공산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체계만은 물론 북한 내 김일성도 소련의 스탈린 권력 체계 밑에서 소위 그 당시에 베리아라고는 KGB의
총수령이 이 김일성이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티코프라고는 소련 정치장교가 들어와서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이 박은영이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남노당, 남쪽에 있는 노동당이다 그 말이겠죠. 그 당과 같이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요. 분국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모체로 해서 소위 조선공산당인 북한 노동당을 창건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명 자체가 중국도 공산당이고 일본도 공산당이고 또 남미에 있는 니카라과라든지 이런 나라도 다 큐바라든지 공산당이에요. 근데 오직 북한만이 노동당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리고 공산당 길을 가져다가 쓰되 여러분들이 노동당 길을 보면 빨간 바탕 위에 낫하고 망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공산당 길은 낫과 망치만 그려져 있어요. 낫은 농민이고 망치는 노동자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만은 낫과 망치 사이에 펜을 하나 그려놨다고 말이에요. 지식인들까지도 소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무산자 계급에 집어넣어요. 물론 그때 뭐 언론인이라든지 학술, 저술, 그런 그림, 만화 그림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없었죠. 예술인들까지도.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때 당시 상황이 굉장히 그 일국 사회주의론에서 강압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도 독자적인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당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소위 유일 영도체계, 당 유일 노선을 주장하고 나와요. 그런데 당의 정치 이념 속에다가 소위 과거에 소련 같은 데서는 마르크스 이론을 변형해 가지고 레닌 이론, 스탈린 이론 체계를 세웠다면, 중국에서는 모택동주의를 만들어냈다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의를 만들어내고, 그 김일성주의가 결국은 김일성 주체 철학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죠. 예를 들면 58년 5월 달에 김일성이가 인민대중한테 연설했다는 주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소위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유 이런 골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김일성은 73년에서 72년에서 73년까지 중앙방송을 통해서 야간에 소위 김일성 주체 철학 강좌를 합니다. 50년대 그런 4가지 골격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황장엽이가 70년 초에 들어와가지고 모스크바다에서 철학 공부를 했으니까 김일성 대학의 철학과를 담당했고 총장까지 하면서 소위 사상 담당 비서가 되죠, 북한의 김일성이. 그리고 그 4가지 기둥, 사상의 주체, 정치 자주, 국방의 자유, 경제 자립, 이 4가지 기둥에다가 철학 체계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다듬어진 것이 80년대 김정일에게 정권을 이양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앞에 바친 책이 바로 주체 철학에 대하여 이런 책을 하나 내놔요. 그 책에서 이제 수령 영도 체계론이 생겨납니다. 수령은 절대적인 당의 내수다. 사람으로 보는 내수. 그리고 당은 뇌에 해당되며 전체 인민은 사지백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내수의 명령이 뇌를 통해서 전체 사지백체에 전달되듯이 모든 인민 대중은 주체, 그 핵심 주체인 김일성의 어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가 제시하는 철학체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김정은이가 내놓은 주체 철학에 대하여 책 속에서 처음으로
사람 중심 사상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사람도 물질적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은 다른 물질과는 좀 특유한 좀 높은 단계의 물질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주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사상성이 있다. 그것을 김일성 주석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깨우치게 해줬다. 그래서 이것을 김일성 영도체계, 또 영도예술 이런 표현 속에다 묶어가지고 김일성이를 어버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자식들처럼 마치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처럼 기독교적 논리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심장보다 더 높은 단계 아버지, 생명체론에 분명히 지적해 놨어요.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가졌다. 보통 사람에게 없는 걸 김일성이 찾아줬다고 말이에요.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그 생명이 바로 김일성이가 주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어버이 수령이고 모든 사람들은, 인민들은 그의 자녀에 해당된다. 부자지 관계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 절대적 관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김일성이 주체 사상, 주체 철학, 주체주의 이런 것들은 종교 이념에 준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마치 기독교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받고 계율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영도하는 과정이 있었듯이 김일성이가 인민대중을 이끌고 어버이로서 자식들을 거느리고 하는 종교적 예지성, 신성을 김일성이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논하는 많은 학자들이 생겼고 북한 사람들은 실제로 주체형 인간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먹는 거, 입는 것을 전부 어버이 수령이 주는 것이고 교육, 직장, 병원, 보건 전부가 다 김일성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살고 그 위대함과 존엄함을 철저히 믿고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디 가나 준칙이 있죠. 군대 가도 계명이 있고 사회 가도 계명이 있고 직장에 다 있어요. 그것을 총괄하고 지배하는 것이 소위 생활총화가 있고 사회총화가 있는 거예요. 반성을 하게 하는 매주 한 번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노동신문 같은 거, 민주조선 같은 거 습득하고 또 김일성 어명 같은 거, 어록 이런 걸 습득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입학한다든지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그 순위가 바로 김일성 일대기를 얼마만큼 정독해서 자기 몸에 체율화했느냐가 인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의 합격을 주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수학이나 과학은 그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국어는 김일성 사상, 김일성 혁명 역사기. 그 역사 자체도 북한에도 소위 우리가 마치 역사 속에서 삼국 사기가 있고 유사가 있듯이 북한에도 전사가 있고 통사가 있습니다. 그 전사 같은 경우는 66권 가운데 33권이 34권, 한 권 더 그것이 김일성 일대기 항일투쟁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매몰되어 있고 편협되어 있고 프라임에 갇혀 있냐. 이건 우리가 세계적으로 불쌍히 보는 인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하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권이라 할 때는 천부적 권리인데 하늘이 준 권리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의지, 뭐 정치적 결속 또는 뭐 자기 행동의 결정권, 소유, 재산권 이런 거 다 인권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죠. 소유니까, 부속물이니까. 사람이 특출한 존재이긴 하지만 자주성도 가지고 있고 창조성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상적으로 결속돼야 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적 인간이 될 때 비로소 그들이 말하는 사람 속에, 인민대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타도 대상이죠. 마치 마르크스 이론에서 핵심이 물질적 존재. 사람 물질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먹은 그대로 된다. 사람이 안 먹으면 죽듯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물질을 가장 최고의 가치다 줬잖아요. 거기서 신의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김일성이가 영도자로 아버지 원수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주체형 인간, 그걸 습득한 사람을 주체형의 표본적 인간. 늘 북한에서는 누구를 닮아라고 그래요. 영웅을 칭호를 주고 어떤 일에서 투철한 김일성 사상에 입각해서 행한 행위들에 대해서 확대하고 그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아주 모범자로 영웅으로 칭호를 달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닮아라. 이렇게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취급하면서도 불공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그런 주체형 인간들이 자꾸 고개를 기우뚱거리면서 일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적 충격을 받겠죠. 정보가 이제 교류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에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핸드폰이죠. 이 손전등이에요. 손전화라고 그래요. 이 손전화가 한 600만 대 가까이 있다니까. 비공식으로 합치면 아마 1천만 대 가까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마당 경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경제는 정보 유통이 첫 번째잖아요. 공급망을 원활히 해야 되고 또 시장을 늘 봐야 되고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서 팔리고 어디서 소비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시장이란 특성이.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런 선전화의 필요가 생기고 그 전화를 가지고 있는 보급망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는 공유된다고. 북한 정권도 정보 차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어요. 정보란 것은 유언비어란 것이 우리가 말하는 괴담, 가짜뉴스가 확산되듯이 억제하면 더 많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성격상 그래요.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 갑자기 남조선 언어를 금지한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요. 소위 우리가 젊은이들끼리 애정 언어로 뭐 오빠라고 한다든지 뭐 MG란 표현을 젊은 세대들이 쓴다든지 이런 거 아주 신조어들이죠. 이런 것들을 금지시켜요. 남쪽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오빠 오빠하고 남녀간 애정 표현을 때 뭐 동생 이런 표현을 금지시킨다. 동무라고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남조선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부적으로. 그 뇌물공화국이니까 뇌물을 주는데 뭐 우리나라 쿠쿠전자 같은 것이 중국의 상표를 브랜드를 달고 가서 엄청나게 팔려가 있다. 우리가 먹는 라면이라든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빵이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북쪽에서 강제로 수색하고 또 뺏어다 불지르고 처벌하고 남조선 드라마나 또는 남조선의 케이팝 그 외에 여러 가지 넷플릭스를 통해서 들어가던 우리 것을 직접 봤던 간에 USB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기기기를 통해서 시장이 형성될 만큼 남쪽의 가요나 이런 드라마 케이팝은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군대들까지도 BTS 방탄소년단의 음악 소리에 엉덩이를 흔들 만큼 파급이 커요.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꿈을 줬던 것은 핵강국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때부터 약속했던 이밥의 고깃국, 경제적 부, 넉넉한 경제는 아니더라도 밥은 굶지 않는 경제가 이루어졌다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겁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고는 첫 마디가 인민들이 밥 걱정 안 하는 세대를 열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민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의지를 왜 관이 나서 꺾냐? 군대가 왜 방해하냐? 보안서가 가서 왜 관리하냐? 치안 안전대라는 이름으로 왜 장마당을 괴롭히냐 해가지고 일체 다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부정축제를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의 입속에 규정되던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성택이, 현영철이고 김용진이고 한 4천여 명을 숙청해버렸어요. 장성택 계열을. 그러니까 상당히 김정은에 대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주체 철학도 순수 이데올로기, 그 기본 정신은 따라야 되지만 그것을 꼭 대중할 필요는 없다 해서 선반에도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들고 나왔던 소위 성군주의, 또 뭐 불금기 정치운동 같은 거, 또 애국주의 이런 것들도 다 선반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유민유천의 정치 철학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킨 것이 인민대중 제일주의예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인민이 원하는 것 쪽에 방향을 두고 모든 정책을 결정해 만들어낸다. 그래서 당 세포나 당 전원에 의해서 늘 강조해요. 인민주의다. 그 사람이 아까 주체 철학에서 사람이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했다 했던 그 철학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반에 올려놓은 철학의 근간을 이용해서 좋은 것들은 그대로 그냥 지켜요. 예를 들면 영도 수칙, 지도원칙, 10계명 같은 거, 10조 같은 10가지 방식, 수령을 절대시 한다. 당과 수령을 절대시 한다는 것, 이런 것처럼 기독교에서 유일신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기 때문에 다른 잡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주체형 인간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런 주체형 인간들이 이제는 무슨 김정은이가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주면 더 비참해졌다. 이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돼가지고 맛을 봤어요. 90년 말에 2000년대 고난행군이 겪었을 때 꽃제비들이 남먹고 비참했지 않습니까? 쌀밥을 구경 못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쌀을. 근데 김정은 시대 약간 김정일 시대에 경제가 풀렸는데 우리 정부 김대중 정부 이런 데서 쌀도 50만 톤씩 비료도 주고 그래가지고 또 대관계가 개방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핵무장 때문에 제재가 가속화되고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고 장마당이 지금 공급망이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자유 경제활동이 안 되고 오히려 노동당보다 장마당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을 2번씩이나 했어도 뭐 마른 수건도 짜라고 듯이 천리마도 안 되니까 말리마까지 뛰어라고 그랬지만 그거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지금 제3기 출발한 김정은 정권은 상당히 위험한 경제에 빠졌습니다. 북한 정권이 사실상 붕괴 직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핵 제재가 더 강화되잖아요. 저 핵무기 저거 만들어서 앞으로 좀 관리도 무슨 문제가 큽니다. 미사일 같은 거 수백 년, 수십 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발사해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지만 지금 그보다 더 강한 무기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레이저 빔을 가지고 모든 물체들을 떠뜨리는 실전에 배치하는 무기체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1초 만에 북한에서 날아오는 모든 유도 무기들, 심지어 탱크까지도 레이저를 쏘아서 파괴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미사일도 다 1초 안에 파괴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민들이 가장 인민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이상을 구현하려고 했다면
이미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는 검증이 끝났습니다. 안 된다는 걸. 세계적으로 동굴아파에서 실험도 했고 다 그랬지만. 칼 포퍼라고는 유명한 이론가가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를 비교한 책을 썼잖아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그러니까 열린 사회는 인간의 모든 의지가 결집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끝없이 개발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닫힌 사회는 한 사람의 독재자의 취향대로 정권을 연장하면서 사람을 몰락시키면서 그걸 열어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이 아니라, 사회주의에서 물론 배울적 교육이 있겠지, 교육적 가치가 있겠지만 그걸 몰락에 가는 과정을 그렸다. 이게 칼 포퍼가 오래전에 벌써.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본다면 김정은 정권 제3기가 출범했는데 1년이 지나갔어요. 벌써. 심각한 경제도 제2의 고난행군이 북한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돈주들이라고 장마당 경제에 고난을 겪었던, 돈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시대들,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주체형 인간으로서 벗어났죠. 근데 따라서 모든 주변의 문화적 환경이나 다른 사회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그 소망,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는 끝이 났구나. 이것이 주체형 인간의 몰락입니다. 그 토대가 무너졌다 이게요. 이것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기 시작했고, 그 정권이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도 그 기간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2025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2년, 만 2년, 3년 후죠. 아마 그런 때를 당한다면 독일 통일에서 봤듯이 서독인들의 열린 마음이 동독인을 끌어안았다 그러니, 우리도 북한의 주체형 인간이 아니라면 못 끌어안을 이유가 없죠. 그들은 헌법에다 김일성 민족인이 김일성 주체의 사상을 당 지도 지침으로, 또 인민의 지도 지침으로 딱 헌법 명시해버렸어요. 이제는 막스 레닌주의가 헌법에 안 나옵니다. 그들의 정치는 김일성 영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체적 인간, 주체적 역사관을 그들의 소위 정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 민족이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히 사실 산사스처럼 몰려올 통일을 통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전체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통일준비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제가 남북통일운동 중앙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통일준비 국민위원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닮아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 국민위원 제도를 또 따라서 했고, 그동안에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연됐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이뤄서 통일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 북한의 소위 주체형 인간들이 일탈 현상이 확산되면서 무너지고, 그 정치적 토대, 김일성을 닮으려고 했던 그 정치적 토대, 의인화했던, 영웅화했던 그런 세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디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사회, 통일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